그래서 알츠하이머는 향후 기대할 부분은 해외에서의 매출이 터지는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로스 리서치 이재모입니다. 저희 그로스 리서치에서는 여러분들의 투자 수익을 위해서 직접 발로 뛴 기업 탐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그로스 리서치 홈페이지 또는 텔레그램 채널에 들어오시면 누구나 저희의 탐방 보고서를 무료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울러 저희가 유료 멤버십 구독 서비스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더 많은 탐방 보고서 그리고 정기 보고서 이외에 탐방 후기로 올려드리는 많은 기업들에 대한 내용 이런 것들을 전해드리고 있으니까 저희 구독 서비스도 많이 이용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피플바이오라고 하는 기업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한 번씩 꼭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피플바이오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동사 피플바이오는 제가 지난 8월 7일에 탐방을 다녀왔는데요. 실제로 24년도 연초에 탐방을 한번 진행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두 번째 방문했던 거고요. 첫 번째 방문했을 때는 약간의 재무적 부담이 좀 있어서 제가 보고서 발간을 하지 않았었고, 지금은 뒤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그 부분이 좀 해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고서 발간해서 사업적인 부분에 좀 주목해봐도 되겠다 싶어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향후 사업적으로 어떻게 전개가 되는지에 포커스를 두시고 지금은 보시면 좋겠습니다. 동사는 2002년도 설립이 돼서 2020년도 코스닥 시장에 상장을 한 기업이고요. 주요 사업은 변형 단백질 질환의 혈액 진단 제품을 개발 및 제조를 하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시장에서는 진단 키트 업체 이렇게 많이 부르는 기업 중에 하나이고, 동사는 알츠하이머, 우리는 보통 치매라고 많이 부르죠. 그래서 이 알츠하이머병을 진단하기 위한 조기 진단 키트, 이거를 세계 최초로 혈액 형태를 통해서 검사할 수 있는 제품, 이걸 만든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시점에서는 기술력 측면에선 가장 우위에 있는 그런 또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표적인 제품은 여기 보시는 이제 알츠온 또는 알츠온 플러스라고 하는데요. 같은 제품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알츠온 플러스가 이제 해외에 나가는 제품이고, 알츠온 그러니까 플러스가 빠진 제품이 국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규로 당뇨병, 파킨슨병 등 일종의 이제 나이가 들면 들수록 걸릴 수 있는 이런 다양한 질환들에 대해서도 조기진단 키트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도전하고 있으니까 그런 점도 우리가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세부 내용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알츠하이머 이 병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이해를 하고 좀 넘어갈까 합니다. 우선 이 알츠하이머병, 요거는 뇌세포의 퇴화로 인해서 이 치매 증상을 야기하는 가장 흔한 퇴행성 뇌 질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치매 유형의 약 70%가 요 알츠하이머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퇴행성 뇌 질환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가장 흔하게 걸리는 게 알츠하이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 또 흔하게 걸리는 게 바로 파킨슨병이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 뇌세포가 이제 퇴화를 하면서 생기는 질병들인데, 아직까지는 이 모든 이 퇴행성 뇌 질환의 발병 원인, 근본적인 원인을 찾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냥 의뢰 젊은 사람보다는 나이 든 사람들에게서 많이 발병이 되고 있고, 젊은 사람이 나이가 들면서 점점 발생될 수 있는 이 정도의 질환 정도다라고 익히 알려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되어 있고요. 국내 시장 같은 경우에 통계청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08년도 치매로 인한 사망률이 12.6%였는데 2018년도 19%로 점점 고령화 사회로 진입을 하면서 치매 환자가 증가를 하고 있고, 사망자 수도 이에 따라 더 늘고 있는 그런 추세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국내 65세 이상 치매 환자 수는 2060년 갔을 경우에 약 332만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대략 5천만 명이라고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대략 한 10%면 500만 명이니까 332만 명이면 대략 한 7에서 8% 정도의 인구수가 이 치매 환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령화로 가면 갈수록 당연히 환자 수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질병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먼 미래의 일이지만 굉장히 잠재되어 있는 그런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연간 1700조 이상의 이 돈이 들어갈 정도로 이 알츠하이머는 의료비 부담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지금은 우린 잘 모르겠지만 굉장히 어마무시한 그런 질병으로 다가오고 있는 병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이제 글로벌 제약사들이 이 치료제를 만들기 위해서 도전을 하고 있고, 일부 업체들이 지금 치료제를 만들어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23년도 미국의 바이오젠, 그 다음에 일본의 에자이가 이제 공동으로 개발한 요 의약품이 바로 레켐비이고요. 24년도에는 일라이 릴리가 개발했다라고 하는 이 도나네맙, 이 치료제가 지금 현재 개발, 승인까지 지금 끝난 그런 의약품들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처방이 지금 되고 있는 의약품 중에 하나인 것을 보이는데, 다만 이 의약품들은 증상을 일시적으로 완화시키는 수준의 약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치료제라기보다는 완화제에 조금 더 이제 가까운 그런 의약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완화제도 지금 필요할 정도로 치매 환자는 급격히 지금 늘고 있는 단계에 있고요. 그만큼 이 알츠하이머병은 점점 우리에게 큰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는 질병인데요. 이 알츠하이머병에 대해서 누군가 진단을 해줘야 됩니다. 진단을 해야 처방을 할 수 있고 의약품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진단 시장도 점점 커지고 있고 중요성이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알츠하이머병을 확진할 수 있는 굉장히 무언가 뚜렷한 단일 임상검사는 지금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앞서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이 알츠하이머병, 퇴행성 뇌질환은 발병 원인 자체를 명확하게 사실 규정을 지을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검사할 수 있는 방법도, 약도 지금 없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장 일반적인 방식으로 하는 것들은 신경 심리 검사 또는 MRI나 CT 검사, 이 정도입니다. 신경 심리 검사, 그냥 의사와 환자가 서로 하는 얘기가 묻고 답하는 과정에서 의사가 이제 주관적으로 판단을 하겠죠. 일정 정도 항목을 두고서 체크하면서 치매가 나서 있겠다,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겠죠. 그래서 정확한 진단이 없다 보니까 한계점에 지금 늘 다다르고 있는 거고요. 이 동사의 이 진단 방식은 2018년도 알츠하이머병의 새로운 진단 기준을 제시를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학계에서는 바이오 마커라는 단어가 이제 등장을 하는데, 바이오 마커는 제가 여기 용어 설명을 써놨습니다. 일반적으로 단백질이나 DNA, RNA, 대사물질 등을 이용해서 몸 안의 변화를 알아낼 수 있는 지표인데요. 바이오 마커들 중에서 우리가 눈여겨볼 부분은 바로 이 알파벳 A, 요겁니다. 베타 아밀로이드라고 하는 건데요. 요거는 반드시 양성을 나타내야만이 알츠하이머병이다라고 본다라고 합니다. 이거는 뭐 나름의 이제 기준이기 때문에 이 기준에 이제 부합할 경우에는 요 알츠하이머 병입니다라고 그냥 확진을 하는 거죠. 그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도 정확하게는 이 베타 아밀로이드 요 바이오 마커를 막 엄청 이해하고 지금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만큼 용어 자체가 어렵긴 한데요. 일단 중요한 거는 요 A, T, N 요 세 개의 바이오 마커 중에서 요 베타 아밀로이드가 반드시 양성을 나타내야만이 알츠하이머 병이다라고 확진을 받는다라고 이제 규정을 해 놓았기 때문에 요거를 여러분들이 좀 중시해서 보시면 좋겠고, 동사는 바로 요 올리고모화 베타 아밀로이드를 정량적으로 측정해서 알츠하이머병 위험들을 평가하여 진단에 도움을 주는 체외 진단용 의료기기를 만든 업체입니다. 여기 이제 세계 최초로 혈액을 기반으로 한다는 점에서 좀 특징을 갖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동사가 나름 이 분야에서만큼은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기술력이 굉장히 앞서 있다는 평가를 받았던 기업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상장할 때도 이 기술에 대한 성장성에 초점을 두고 상장을 했던 기업입니다. 그래서 기술 특례로 상장했던 기업이고요. 이 제품은 사실 오래전에 만들어졌거든요. 알츠원 플러스는 수출용인데요. 2017년도 만들어졌고요. 알츠온은 내수용인데 2018년도에 시약처로부터 품목 허가를 받아서 2019년도부터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동사 이 진단 키트들은 공급을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제품들이 더 많이 쓰여야 되는데 아직은 그렇게 시장이 확 열리거나 지금 그러지 못하고 있는 점들이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근데 지금 조금씩 점점
문이 열리고 있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 주문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우선 동사의 제품은 여러 가지 특징과 장점이 있는데, 우선 검사할 때 이 소비자 입장에서 검사를 해야 되는데 가격이 비싸면은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동사는 일단 1회 테스트할 때 대략 한 10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 국내 기준이에요. 근데 타 이제 검사 비용 같은 경우에는 500불 이상이에요. 이것도 최소 비용입니다. 좀 비싼 거는 보니까 1200불이 넘어가요. 그러니까 한 번 뭐 검사할 때마다 100만 원이 넘어가 이럴 경우에 상당히 소비자 입장에서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일단은 상대적으로 가격은 10만 원 수준으로 저렴하다. 그래서 검사하는 데 있어서 부담감을 좀 줄 수 있다는 게 장점이고요. 이 고가의 분석 장비가 필요가 없습니다. 요거는 병원이라든지 검사하는 검사소 입장에서 일정 정도 장비를 들여야 되는데 장비 대당 가격이 비쌀 경우에 또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죠. 근데 고가의 분석 장비가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검사 절차가 상대적으로 간단해요. 그래서 환자 입장에서 역시나 또 편리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이 동사의 제품이 다른 지금 일부 나와 있는 진단 키트라든지 검사를 대체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내심 기대치가 있는 거고요. 지금 일부 시장이 열리고는 있는데요. 국내 같은 경우에는 주요 상급병원하고 대형 검진센터, 일부 뭐 보건소라든지 이런 쪽에서도 뭐 하고 있습니다. 대략 한 700개 정도 되는 기관에 공부를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바로 이겁니다. 이게 건강검진 항목에 들어가는지 이게 지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점점 이제 고령화가 되면서 국내 같은 경우에 이 건강검진 하는 사람들도 계속 늘고 있고요. 여기에 들어가서 이제 포함될 항목들이 있을 건데 요 알츠하이머병이 좀 포함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뭔가 여기에 기본 검사 항목으로 들어가 있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 매출 확대에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고요. 요 부분들은 일정 정도 논의가 지금 이루어지는 과정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될지는 모르지만 일단은 기본 검사 항목이 될 경우에 보통 이제 보험 급여가 된다고 표현들 많이 하죠. 건강보험. 그래서 이렇게 될 경우에는 1인당 내는 금액이 확 떨어집니다. 지금 제가 앞서 10만 원 정도라고 했습니다. 이 가격이 뚝 떨어집니다. 뭐 절반 수준, 많게는 한 10분의 가격까지도 떨어질 수 있습니다. 뭐 적용을 얼마 해주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단은 지금 10만 원도 비싸다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이거보다는 좀 떨어지는 가격에 일반 소비자들이 검사할 수 있다. 그럴 경우에는 수요는 늘어날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의무화될 경우는 당연히 수요는 더 늘어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기대하자 말씀드리는 거고 해외는 시장이 좀 가파르게 열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우선 최근에도 언론 보도 나오고 있는데요. 24년도 8월 달에 말레이시아에 정식으로 품목허가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상용화를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추가적으로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태국도 지금 시장이 열릴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유럽 쪽도 지금 헝가리를 시작으로 영국 등 열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동사가 가만히 있던 건 아니고요. 계속 시장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어느 나라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계속 진출을 타진했었고요. 그 결과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지금은 제가 볼 때는 국내도 중요하겠지만 해외에서 지금 시장이 열리는 거 이게 지금 매우 중요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실적 추이미 전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사가 아무래도 진단키트 헬스케어다 보니까 매출 규모가 크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진단키트 조금 판매를 하면서 매출을 좀 늘리고 있는 과정이 있고요. 올해는 대략 한 50억까지 매출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고 영업이익은 아직도 안타깝지만 좀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국내든 해외든 매출이 확 터진다. 그럴 경우에 이런 업체들이 매출이 급격히 터지는 그런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지금 우리가 기대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체크포인트 및 리스크 요인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부분입니다. 동사가 그 연초만 하더라도 재무적 부담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을 해결했는데 어떻게 된 거냐면은 우선은 아이마켓 코리아라는 기업이 등장하는데 이 기업은 일단 상장 기업이고 돈을 꽤나 잘 버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은 뭐 본업보다 투자를 더 잘한다라고 할 정도로 투자를 지금 굉장히 잘하는 기업 중에 하나이고 이 아이마켓 코리아가 일부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과정에서 들어오면서 향후에는 제가 그냥 판단했을 때는 이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을 해가지고 현재 2대 주주이거든요. 대략 한 5% 정도 이상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2대 주주인데 나중에는 대략 한 16%까지도 지분을 늘리면서
최대 주주로 올라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마켓 코리아가 최대 주주로 올라선다는 것들은 기존의 최대 주주가 2대 주주 내려오지만은 사실 아이마켓 코리아하고 지금의 최대 주주가 친인척 관계에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종의 이 아이마켓 코리아 측면에서는 투자도 하면서 이 피플바이어를 도와주는 형태가 되는 것으로 보이고, 경영은 지속적으로 강성민 대표가 하는 거죠. 그렇게 이제 회사를 경영하는 이런 형태가 되지 않을까라고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최대 주주가 바뀐다는 것들은 재무적인 안정성, 경영 측면에서도 안정성을 가져갈 수 있는 요인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지금 제가 지난 연초 탐방 갔을 때하고 6개월 정도 지났을 때 달라진 점이다. 그래서 이게 지금 좋아진 점이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도 좀 강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은 피플바이오라는 기업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알츠하이머 조기 진단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는데요. 글로벌 진출이 빨라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피플바이오가 글로벌이든 또는 국내든 매출이 확 터져가지고 본격적으로 매출과 이익이 내는 그런 기업이 됐으면 하는 바람과 함께 동사 잘 투자하셔가지고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